미나상 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한자를 학습하고 있는데요. 5학년 한자의 뒷부분에 밑에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68강에서 12개 한자를 복습하였죠. 오늘은 269강입니다. 짤직, 바탕질, 도울찬, 켈체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짤직입니다. 총 18액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획수가 많죠? 그러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차례차례 쓰시면 됩니다. 짤직자는 짜다, 나 만들다, 배틀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우리가 267강에서 직분직자를 배웠는데요. 직분직자와는 왼쪽이 다릅니다. 짤직자는 실사가 들어간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죠. 짤직자는 가는 실사자와 찰흑 시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찰흑 시자는 찰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짤직에서 말하는 짜다 라는 것은 배틀로 직무를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배틀로 직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를 얼기설기 엮어야 합니다. 그래서 짤직자는 진흙이 엉겨 붙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찰흑시자에 실사자를 결합해 시를 엉키게 하다, 직무를 짜다 라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조직이나 체계를 구축한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쇼크 또는 시기입니다. 직기나 배틀을 쇼끼라고 하고요. 염직, 염색이 아니라 염직입니다. 센쇼크라고 합니다. 피륙의 염색과 색조를 나타내는 말로 센쇼크라고 합니다. 조직을 소식기라고 합니다. 훈독은 오루입니다. 짜다, 짜서 만들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오리모노 하면 직무를 나타냅니다. 짤직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조직, 組織 짜다, 짜서 만들다. おる 이것은 회사의 조직도입니다. これは会社の組織図です 교토의 직물은 유명합니다. 京都の織物は有名です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바탕질입니다. 총 15액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바탕질자는 품질이나 본질, 저당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바탕질자는 조개패자와 모탕은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모탕은자는 두 자루의 도끼를 그린 것입니다. 바탕질자는 본래 저당물을 뜻했던 글자입니다. 저당물이란 돈을 빌리기 위해 임시로 맡기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자루의 도끼를 그린 모탕은자는 저당물을 의미하고 조개패자는 현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탕질자는 저당물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담보로 맞는 저당물의 가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탕질자는 저당물이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후에 본질, 품질이라는 뜻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시즈 또는 시찌입니다. 질문을 시즈몽,
시즈몽이라고 하고요. 성질을 세이시즈라고 합니다. 품질을 힝시즈. 여기 품질 보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힝시즈 호쇼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질이나 볼모를 히도지찌라고 합니다. 바탕질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바탕질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질문, 質問、 성질, 性質、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先生に質問をしました。 품질 관리 업무를 합니다. 品質管理の仕事をしています。 네, 잘하셨어요. 세 번째 한자는 도울찬입니다. 총 15획이고요. N2의 레벨인데요. 한국 한자가 있습니다. 한국 한자의 윗부분은 먼저 선자가 오고요. 일본 한자는 조금 더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도울탄자는 돕다나 뵙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도울탄자는 나아갈 신자와 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나아갈 신자는 발을 내밀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도울찬자의 상형문을 보면 나아갈 신자 사이로 조개 패자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재물을 들고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찬자에서 말하는 돕다라는 것도 사실은 선물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도울찬자에 뵙다나 전달하다 라는 뜻도 있는 것을 보면 높으신 분에게 선물을 가져가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게다가 도울찬자에는 청거하다나 추천하다 라는 뜻도 있어서 선물을 주는 의도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독은 상입니다. 찬성을 산세라고 하고요. 찬미를 산비라고 합니다. 자찬을 지상이라고 하고요. 절찬이나 극찬을 제상이라고 합니다. 도울찬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도울찬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찬미, 賛美、 자찬, 持参、 모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みんなの意見に賛成します。 그는 세계가 극찬하는 사람입니다. 彼は世界が絶賛する人で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켈체입니다. 켈체도 한국 한자가 있는데요. 윗부분이 살짝 다르고 거의 비슷합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세로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켈체자는 캐다나 뜯다, 채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켈체자는 손수자와 켈체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켈체, 이 부분에 있는 켈체자는 나무에 열린 열매를 손으로 따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캐다라는 뜻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켈체자가 먼저 쓰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손수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켈체자가 캐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딸 때는 잘 익었는지 또는 식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켈체자는 캐다라는 뜻 외에도 고르다나 선택하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사이입니다. 체열을 사이게즈라고 하고요. 채취를 사이슈라고 합니다. 채점은 사이땡이라고 하고요. 채용을 사이요라고 합니다. 켈체자도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켈체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채취, 採取、 채용, 採用、 체열을 해서 검사했습니다. 採血をして検査をしました。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採点結果が出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짤직입니다. 조직을 소식기라고 하고요. 오르라고 하면 짜다, 짜서 만들다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한자는 바탕질입니다. 질문을 시즈몽이라고 하고요. 성질을 세이시즈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한자는 도울찬입니다. 찬미를 산비라고 하고요. 자찬을 지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한자는 켈체입니다. 채취를 사이슈 짧게 하시고요. 채용을 사이요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269강에서 짤직, 바탕질, 도울찬, 켈체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음이 다 똑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혼동은 되지 않은데 그래도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270강입니다. 꾸짖을책, 아내처, 부를초, 다총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한자를 잠깐 복습하면은 조직을 소식기라고 하고요. 질문을 시즈몽이라고 하였습니다. 찬성을 산세라고 하고요. 채용을 사이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부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